고요한 오후, 창가로 날아든 나비 한 마리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저 연약한 날개, 고운 빛깔, 찰나의 아름다움으로만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눈길을 사로잡는 바로 그 나비가 당신이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이나 타인 앞에서 쓰는 가면이 아닌 수면 아래 조용히 존재하는 당신의 진짜 본질, 당신의 가장 깊은 비밀을 드러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는 저명한 심층 심리학의 대가 칼 융이 평생을 바쳐 이해하고자 했던 인간의 무의식의 영역입니다. 우리 정신세계에서 아직 우리가 감히 마주하지 못했던 진실을 속삭이는 그 부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심풀이 테스트가 아니며 우연의 일치도 아닙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심리 깊은 곳에 숨겨진 무언가와 공명하는 상징, 패턴, 그리고 원형에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아련해 보이지만 나비는 아주 오랜 시간 동서고금의 모든 문화와 철학 속에서 깊은 상징적 의미를 지녀왔습니다. 나비는 변화와 재탄생, 낡은 것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영원한 순환의 상징입니다. 바로 이것이 칼 융이 상징의 힘을 깊이 믿었던 이유입니다. 상징은 무의식의 언어이며 때로는 논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이제 곧 당신은 여러 마리의 나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마다 독특한 모양과 색깔, 그리고 에너지를 지니고 있죠. 너무 깊이 생각하거나 이성적으로 분석하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직관이 자연스럽게 이끌리는 단 하나의 나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 선택은 아주 사소해 보일지라도 당신의 숨겨진 자아를 비추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 당신이 감추고 있는 두려움, 당신이 지니고 있는 강점, 그리고 당신조차 미처 깨닫지 못한 채 당신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깊은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멈춰서서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어 보세요. 생각하기보다는 온전히 느껴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여정은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 자신과 당신 안에 살아 숨쉬는 원형들과 그리고 신비로운 무의식의 세계와 연결되기 위한 시간입니다. 이 여정이 끝날 무렵 당신은 자신에 대해 몰랐던 무언가를 조용히 발견되기를 기다려온 당신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진실을 드러낼 나비는 과연 어느 나비일지 함께 알아볼 준비가 되셨나요? 첫 번째 나비. 첫 번째 나비에게는 어딘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돕니다. 그 날개는 고요한 호수의 평온함과 무한한 하늘의 신비를 동시에 품은 듯한 푸른 빛으로 반짝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섬세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몸짓에는 조용한 강인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시선이 이 나비에게 이끌렸다면 칼 융은 그것이 결코 임의적인 선택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상징, 색깔, 패턴, 형태야말로 무의식의 언어이며 우리 정신의 가장 깊은 층이 우리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진실을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나비를 선택한 것은 아름다움에 대한 당신의 의식적인 감상뿐만 아니라 이 나비의 본질과 당신 내면 세계 사이의 무언의 공명을 반영합니다. 상징적인 색으로서의 파란색은 깊이와 성찰에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수평선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대양의 색이며 보이는 것 너머로 상상력이 표류하도록 초대하는 하늘의 색입니다. 심리학과 예술에서 파란색은 언제나 자기 성찰, 평화, 그리고 초월에 대한 갈망을 상징해왔습니다. 이 나비를 선택했다는 것은 당신이 삶의 피상적인 모습 아래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당신은 겉모습이나 얕은 설명에 쉽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존재를 함께 엮어내는 보이지 않는 실들을 이해하고, 느끼고, 연결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 안에는 삶이 물질 세계 그 이상이라는 조용한 갈망과 무언의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당신과 같은 사람들을 직관에 의해 인도된다고 묘사한 이유입니다. 직관이란 항상 설명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를 감지하는 능력, 말이 온전히 담아낼 수 없는 진실을 가리키는 내면의 나침반을 신뢰하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깊이는 예민함과 함께 찾아옵니다. 만약 첫 번째 나비가 당신을 불렀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방식으로 세상의 무게를 느끼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대화 속 미묘한 어조의 변화, 말없이 오가는 감정들, 대부분이 간과하는 디테일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알아차립니다. 이것은 당신을 공감적이고 예술적이며 통찰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큰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섬세함은 종종 고독감을 동반합니다. 감정을 너무 깊이 짊어지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당신을 고립시키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당신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풍부한 내면 세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져 오해받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나비의 날개가 연약해 보이지만 광대한 거리를 날아가게 하는 힘이 있듯 당신의 감수성 또한 강인함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회복 탄력성입니다. 폭풍우를 견뎌내고 비가 그친 뒤에도 여전히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조용한 흰말입니다. 융의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 나비는 몽상가 또는 때로는 신비가로 알려진 원형과 밀접하게 일치합니다. 이 원형을 구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상력과 무의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그들은 잠잘 때뿐만 아니라 깨어있는 삶 속에서도 꿈을 꾸며 늘 표면 아래 숨겨진 상징과 이야기, 진실을 찾습니다. 이 원형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 다른 이들이 공허함만을 볼 수 있는 곳에서 의미의 층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푸른 나비를 선택했다면 당신의 삶이 비전과 이상에 의해 인도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술, 철학 또는 영성에 끌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삶을 단순히 일련의 사건들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당신이 되어가는 존재를 형성하는 패턴과 변화로 가득 찬 상징적인 여정으로 이해하려는 내재된 욕구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변태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애벌레는 땅에 가깝게 기어다니며 단순한 존재로 살다가 어느 순간 내면에서 변화가 와야 한다는 속삭임을 듣습니다. 번데기는 결코 편안한 장소가 아닙니다. 낡은 형태가 완전히 무너져야만 새로운 것이 나타날 수 있는 해체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시간과 인내, 그리고 투쟁을 거쳐 마침내 나비가 태어납니다. 섬세하지만 찬란하게 이전에는 결코 닿을 수 없었던 곳으로 자유롭게 날아오릅니다. 이 나비를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어쩌면 당신 자신의 인생 단계를 드러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당신으로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는 전환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앞으로 무엇이 놓여 있는지 아직 볼 수 없더라도 변화의 부름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나비의 푸른 날개는 평온함뿐만 아니라 용기, 즉 낡은 것을 놓아주고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용기를 상징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 고요한 용기를 믿으세요. 두 번째 나비. 두 번째 나비는 첫 번째 나비와는 눈에 띄게 대조적입니다. 푸른 나비가 평온과 성찰을 속삭였다면 이 나비는 힘과 강렬함, 그리고 불꽃을 발산합니다. 그 날개는 마치 밤의 그림자와 타오르는 불씨를 동시에 품은 듯 깊은 검은색과 황금색으로 칠해져 있으며
그 중심에는 붉은 빛이 타오릅니다. 이 나비에게 이끌리는 것은 정신의 매우 다른 부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칼 융이라면 이 부분을 투쟁을 통한 변화, 자신의 그림자를 껴안는 것, 그리고 내면의 힘을 추구하는 원형과 연관지었을 것입니다. 검은색은 종종 어둠이나 부정적인 색으로 오해받습니다. 그러나 상징주의에서 검은색은 신비, 깊이, 그리고 잠재력의 색입니다. 씨앗이 자라나는 비옥한 토양이며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미지의 공간입니다. 이 나비를 선택했다는 것은 당신이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피하는 미스터리에 끌릴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슬픔이나 절망 속에 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도전의 정면으로 맞서고 두려움과 대면하며 가장 어려운 곳에서도 빛을 찾는 것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성격을 드러냅니다. 융은 이 과정을 그림자를 만나는 것, 즉 우리가 종종 부정하거나 숨기는 우리 자신의 일부를 통합하는 여정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당신이 두 번째 나비를 선택했다면 당신은 이미 자신의 그림자와의 대결을 겪었거나 지금 겪고 있으며 바로 그 대결 속에 당신의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 날개의 황금빛 가장자리는 어둠을 뚫고 나오는 빛처럼 빛나며 변화가 결코 투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킵니다. 금은 언제나 정련의 상징, 즉 비금속이 귀한 것으로 변하는 연금술 과정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나비와 공명한다는 것은 당신이 깊은 내면의 연금술 과정을 겪고 있거나 겪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고난은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환상을 불태우고 강인함과 회복력의 핵심을 드러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위기의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의지하는 유형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일 때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이는 인생이 쉬웠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불길을 통과하고 더 강해져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날개 중심에서 타오르는 붉은색이 있습니다. 붉은색은 열정, 활력, 욕망의 색입니다. 이 나비에게 이끌린다는 것은 당신 안에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당신은 강렬하게 살고 깊이 느끼며 자신의 욕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융은 열정을 억압하는 것이 신경증으로 이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본능과 충동을 인정해야만 온전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비를 선택한 것은 당신이 당신의 욕망을 존중하고 열정의 목소리를 내며 그것들을 약점이 아닌 에너지와 진정성의 중요한 원천으로 인식하는 법을 배우고 있거나 이미 배웠음을 시사합니다. 검은색, 황금색, 붉은색을 지닌 이 나비는 전사 또는 변혁가의 원형을 구현합니다. 이것에 공명한다는 것은 당신의 삶이 전투에 의해 형성되었거나 형성될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일부는 외부적인 전투였겠지만 대부분은 내면의 전투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세상에서 당신의 자리를 위해 싸워야 했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장애물을 극복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지만 깊은 상처를 지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비처럼 그 상처들은 당신의 아름다움과 힘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나비를 선택했다는 것은 당신이 불과 도전을 통해 올 때조차도 변화를 포용할 능력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 원형은 단지 생존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전사는 또한 용기, 즉 결단력을 가지고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 판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주장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나비가 당신의 마음을 끌었다면 이는 당신이 대담함과 진정성을 요구하는 새로운 삶의 단계로 들어설 준비가 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한계에서 벗어나 자신을 더 강하게 주장하고 망설임보다는 강렬함으로 살아가라는 부름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나비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존재, 즉 고통을 힘으로, 그림자를 지혜로, 욕망을 목적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을 반영합니다. 세 번째 나비. 세 번째 나비는 다른 나비들과는 다릅니다. 그 날개는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에 빛을 가둔 것처럼 수정처럼 투명한 흰색으로 반짝입니다. 그것은 순수함, 명료함, 그리고 마치 물질새 개만큼이나 꿈의 영역에 속한 듯한 천상의 고요함을 발산합니다. 만약 당신의 시선이 이 나비에게 멎었다면 융은 당신의 무의식 속 무언가가 그 본질과 공명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본질은 영혼의 명료함, 내면의 빛을 통한 변화, 그리고 진리에 대한 영원한 탐구를 상징합니다. 흰색은 항상 역설적인 색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순수, 단순, 시작을 상징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색의 스펙트럼을 그 안에 품고 있어 전체성과 통일성을 구현합니다. 이 나비에게 이끌린다는 것은 당신이 불필요한 환상에 의해 흐려지지 않은 삶, 즉 명료함과 진정성을 갈망하는 사람임을 시사합니다. 당신은 가면과 거짓된 정체성을 벗어 던지고 오직 본질적인 것만 남을 때까지 당신의 가장 진실된 자아와 조화를 이루며 살고 싶은 강한 욕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나비 날개의 투명한 질감은 감수성과 개방성을 말해줍니다. 당신은 감정에 있어 매우 투명하거나 정직과 취약성에 뿌리를 둔 관계와 경험을 갈망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융은 종종 진정성의 중요성, 즉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페르소나 뒤에 숨지 않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용기에 대해 말했습니다. 세 번째 나비를 선택한 것은 당신이 비록 그 길이 항상 쉽지는 않더라도 진정성을 향한 이 길 위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국 투명함은 노출처럼 느껴질 수 있고 노출은 우리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약함 속에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진정한 연결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이 나비는 현자 또는 치유자의 원형을 반영합니다. 이 나비에 끌리는 사람들은 종종 스스로는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깊은 지혜를 내면에 품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조언을 구하러 오는 유형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발산하는 평온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혼자가 아니라고 안심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순수함에는 결코 그림자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흰색은 명료함을 상징하는 동시에 공허함, 즉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광대한 빈 캔버스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 나비에 끌린다면 당신은 때때로 공허감, 무언가 본질적인 것이 빠져있다는 느낌과 씨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점이 아니라 부름입니다. 융은 그러한 공허감이 영혼이 우리에게 탐색하라고, 우리의 삶을 잡다한 것으로 채우는 대신 의미로 채우라고 요청하는 방식이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이 나비는 초월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끌린다는 것은 당신이 영적이거나 철학적인 것에 대한 끌림을 느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당신은 물질적 성공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사람, 영혼을 감동시키고 물질 세계 너머의 신비를 상기시켜주는 경험을 갈망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피하는 질문들에 대해 성찰하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고통의 의미는 무엇인가? 죽음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것들은 쉬운 질문이 아니지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질문들입니다. 그 빛나는 날개는 또한 빛을 통한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나비가 불을 통한 변화를 상징했다면
이 나비는 조명, 즉 부드럽지만 강력한 명확하게 보는 행위를 통한 변화를 상징합니다. 만약 이 나비가 당신을 부른다면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삶의 명료함을 가져오고 환상을 벗고 진실을 인식하며 진정한 당신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결론. 이제 당신은 당신의 나비를 선택했고 그 선택이 당신의 내면 세계에 대해 무엇을 드러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잠시 멈추어 그 의미를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실하게 느껴졌나요? 설명 속의 어떤 부분이 당신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나요? 어쩌면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상징의 신비이며 융의 통찰이 지닌 아름다움입니다. 상징은 이성을 넘어 우리의 가장 진실된 자아가 머무는 조용한 깊은 곳에서 우리를 어루만집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선택한 나비는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최종 판결이나 고정된 정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길에 대한 성찰, 거울, 그리고 잠시 엿보는 기회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미 자신에 대해 알고 있던 것을 확인시켜줄 수도 있고 아직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 인정받기를 기다려온 무언가를 드러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기 발견의 선물입니다. 확실성이 아니라 알아차림. 우리를 성장하고 변화하며 더욱 온전한 우리 자신이 되도록 하는 알아차림 말입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어떤 나비를 선택하셨나요? 깊이와 직관으로 당신을 부른 푸른 나비였나요? 힘과 변화의 불꽃으로 타오르는 검고 금빛 나비였나요? 아니면 명료함, 순수함, 그리고 초월을 속삭이는 투명한 흰 나비였나요? 아래 댓글로 당신의 선택과 함께 그 설명이 당신에게 얼마나 와닿았는지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관점은 당신 자신을 성찰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같은 발견의 여정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잠시 멈춰 생각하거나 새로운 무언가를 느끼게 했다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여정을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앞으로 우리는 인간 영혼의 신비, 무의식, 그리고 우리를 형성하는 상징들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는 여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구독을 통해 당신은 단순히 시청하는 것을 넘어 함께 탐색하고 질문하며 성장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친구와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때로는 누군가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적절한 때에 나타난 나비의 이미지처럼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도착하기도 하니까요. 자기 발견의 길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용기와 호기심, 그리고 경이로움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그